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로 제작한 파일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렌더링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작한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워크 에리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렌더링 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렌더링을 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뭐 10초 정도까지 렌더링을 걸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워크 에리어를 얼마만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렌더링 걸 때 세팅을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10초 정도만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렌더링을 걸면 되는데, 렌더링을 걸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컴포지션에 가시게 되면 Add to Adobe Media Encoder Queue라는 게 있고요, Add to Render Queue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 자체에서 렌더링을 거는 명령이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미디어 엔코더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그 안에서 세팅을 해서 렌더링을 거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Add to Render Queue 이 명령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가서 얘를 선택을 하거나 컨트롤 M을 누르시면 돼요. 단축키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걸 때는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이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컨트롤 M을 누르시면 되겠죠. 타임라인 패널 옆에 이렇게 렌더 큐라는 게 나타나고요, 이 밑에 이렇게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퀄리티는 베스트에 풀에 뭐 120의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 프록시는 어떤 걸 사용을 하고 뭐, 그리고 여기 이제 압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꿀 때는 이 옆에 있는 이런 파란 색상 있잖아요. 이 파란 색상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옵션들이 떠요. 이렇게 렌더 세팅과 아웃풋 모듈의 로스레스 이 옵션을 여러분들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압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 렌더링을 걸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세팅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를 누르고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베스트 세팅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장 깨끗하게 얘를 렌더링을 걸겠다라는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화질을 조금씩 안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커렌트나 뭐 밑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화질을 좀씩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 세팅에 보시면 이렇게 베스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래프트, 뭐 와이어프레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렌더링 걸 때는 항상 최고로 놓고 렌더링을 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졸루션인데, 레졸루션은 여러분들 해상도거든요. 해상도는 지금 보시면 밑에 1920에 1080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꺼내 놓은 이 프로젝트 사이즈가 1920에 108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풀로 놓지 않고요, 이렇게 할프로 놓게 되면 여기 사이즈가 바뀌죠. 사이즈가 지금 바뀌는데 1920, 1080에서 가로에 960에 540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내가 할프로 선택을 했을 때는 얘는 최종 결과물이 960에 540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1920에 1080으로 항상 렌더링을 걸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풀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작게 하고 싶다, 뭐 프리뷰용으로 내가 렌더링을 걸어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밑으로 조금씩 더 작게, 640에 360도 되고요. 서드로 했을 때, 쿼터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작게 되겠죠. 그리고 커스텀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더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풀로 놓고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걸면 가장 깨끗한 상태로 원 사이즈로 렌더링이 걸린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설정되어 있는 그 값대로 이제 렌더링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기본 세팅으로 렌더링이 다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설정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초당 몇 프레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렌더링을 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컴포지션에 설정되어 있는 29.97프레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렌더링을 걸 때 얘는 프레임을 15프레임으로 걸고 싶다던가 아니면 30프레임으로 걸고 싶다거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바꿔서 렌더링을 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렌더링 걸기 전에 워크 에리어를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0초로 설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부분과 엔드 점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고요. 이건 듀레이션 전체 길이를 나타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에서 워크 에리어를 설정을 못했으면 여기에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커스텀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시작 지점과 끝점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렌더 세팅은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최종 마무리가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웃풋 모듈인데, 아웃풋 모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압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로스레스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고요. 나는 동영상을 얘를 AVI로 만들 것인지 퀵타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JPG 시퀀스로 이렇게 렌더링을 걸 것인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2018 버전까지는 여기에서 mp4 파일을 렌더링을 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8 버전 이후 버전서부터는 mp4를 렌더링을 걸려면 여기에서는 렌더링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퀵타임으로 렌더링 거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시퀀스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그냥 렌더링 거시면 돼요.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미지를 한 장씩 한 장씩 렌더링 걸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퀵타임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퀵타임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는 MOV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퀵타임을 선택을 하시고요. 압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압축을 할 때는 여기 포맷 옵션이 있어요. 포맷 옵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떤 형태로 압축을 해서 렌더링을 걸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mp4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없어서 애플 프로레스 사둘둘이나 요런 HQ나 LT 요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걸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넌이나 언컴프레스 이런 것들로 렌더링을 걸면 용량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도 제대로 안되고 파일을 보관하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압축을 하더라도 깨끗한 형태로 보기 위해서는 애플 프로레스 사둘둘 여기에서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렌더링을 거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OK를 누르시면 되고요. 비디오 코덱을 선택했으면 이제 채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채널은 여기에 RGB와 알파가 있고요. 지금 RGB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비압축인 형태에서만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RGB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알파는 일부 오브젝트 이외의 영역을 투명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투명한 형태를 걸지 않을 거기 때문에 RGB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색상은 밀리니엄 컬러를 선택을 하고 렌더링을 걸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리사이즈나 크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사이즈는 현재 내가 사이즈가 지금 1920에 1080인데 얘를 다른 사이즈, 다른 크기로 렌더링을 걸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크롭은 동영상의 현재 지금 사이즈가 1920에 1080인 동영상을 위나 아니면 왼쪽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르고 싶을 때,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오디오는 여러분들이 끌 수도 있고요, 킬 수도 있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디오에 여기 보면 헤르츠가 있는데 킬로헤르츠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사용되는 킬로헤르츠는 48kHz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이 밑으로 가면 음질이 조금씩 더 안 좋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mp3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22kHz나 32kHz 정도 돼요. 그리고 CD 있잖아요. CD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44kHz거든요. 그래서 미디는 대부분 요걸 사용을 하고,
방송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트는 몇 비트를 사용할 것인지, 스테레오를 쓸 것인지, 모노를 쓸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건 끝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렌더링 걸 때는 이렇게 어떤 형식을 걸 것인지 하고 포맷 옵션, 어떤 형식으로 압축을 할 것인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크게 다른 거는 여기서 설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OK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웃풋 바깥으로 이제 빼는 거죠. 바깥으로 렌더링 걸 때 어느 위치에 렌더링을 걸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여기에다가 주고 나서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렌더링을 걸면 돼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 QIN AM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렌더링을 여기서 걸지 않고 여기에 보면 미디어 엔코더를 실행을 해서 거기에서 렌더링을 걸겠다라는 아이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H264로 압축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H264가 렌더링을 걸었을 때 화질이 어느 정도 좋고 용량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걔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더링 걸 때 웬만하면 압축을 해서 사용하는데 H264나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H265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아니야, 얘는 어차피 나중에 지금 보면 여기에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로 렌더링을 걸기로 했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르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렌더링 세팅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렌더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면 얘가 렌더링을 쭉 걸어요. 렌더링을 걸고 중간에 세우고 싶으면 스톱을 해도 되고 일시 정지시켜도 돼요. 이렇게 렌더링이 끝나면 띠리딩 하고 끝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확인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바탕화면에 아까 제가 렌더링을 걸었죠. 그리고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렌더링을 걸지 않고요, 미디어 엔코더라는 거에서 렌더링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에 Add to Adobe Media Encoder Q를 선택을 하죠. Ctrl Alt M. 그렇게 되면 미디어 엔코더가 이렇게 연동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프로젝트의 용량에 따라서, 아니면 프로젝트가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따라서 여기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도 물론 차지를 하고요. 여기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파란색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렌더링을 걸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 비메오나 이런 것들을 렌더링 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가게 되면 이렇게 뭐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비메오, 유튜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있죠. 그래서 얘가 렌더링 걸 때 H264로 거는데 여기에 보면 사이즈, 프레임 사이즈 1280에 720, 1920에 1080 이런 식으로 다 사이즈가 있고요. 얘는 렌더링을 몇 메가로 걸 것인지 여기에 12메가, 24메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렌더링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여기에서 찾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얘들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만약에 지금 여기가 이제 HD잖아요. HD니까 이렇게 1080 필요돼 가지고 FHD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하나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메오 1080 FHD로 해가지고 여기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그대로 렌더링을 거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얘를 다시 설정을 할 거니까 얘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원하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씩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H264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글자 있잖아요. H264라고 되어 있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로딩을 하다가 옵션 창이 하나가 나타나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퀵타임으로 렌더링을 했잖아요. 퀵타임 같은 경우 용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H264 MP4 파일로 렌더링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H264를 선택을 해서 렌더링을 걸면 MP4 파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여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같이 퀵타임도 여기 있고요. 아니면 뭐 AVI도 있고 다른 것들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형태로 렌더링을 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H264로 렌더링을 걸 거기 때문에 H264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프리셋, 아까 같이 여기에 있는 프리셋들이 쭉 있는데 저는 이거는 패스할게요. 요거는 선택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음은 아웃풋 네임인데 내가 어디에다 렌더링을 걸 것인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다 제가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와 이름은 동일해요. 근데 여기가 mp4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디오와 비디오 두 가지를 렌더링을 다 걸겠느냐 아니면 비디오만 렌더링을 걸겠느냐. 아까도 오디오까지 체크를 해서 렌더링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도 체크해 놓고 그냥 그대로 렌더링을 걸게요. 그래서 비디오와 오디오 두 가지를 다 렌더링을 걸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비디오 부분인데요. 비디오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만든 프로젝트 사이즈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가 잘 안 맞으면 여기 매치 소스를 누르시면 내가 원래 만들었던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여기가 맞춰져요. 자, 여기 옵션은 그대로 가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mp4 파일로 렌더링을 걸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비트레이트 세팅이거든요. 비트레이트 세팅은 지금 보시면 비트레이트 엔코딩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두 가지 옵션이 CBR이라는 거와 VBR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VBR은 이렇게 원패스와 투패스가 있고요. CBR은 고정 비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컨스턴트 비트레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는 내가 제작한 프로젝트에 움직임이 많지 않을 때 CBR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트레이트가 변하지 않고 고정으로 압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VBR은 가변 비트레이트인데 베리어블 비트레이트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많을 때 여러분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 많을 때는 그만큼 데이터 양이 많잖아요. 그때는 비트레이트를 높게 설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움직임이 적을 때는 비트레이트가 좀 적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VBR에서 원패스와 투패스가 있는데 투패스는 두 번 읽어서 압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투패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패스를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많이 있으니까 VBR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CBR을 써도 돼요. 여기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CBR이나 VBR이나 어떤 걸 써도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작이 많거나 적은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타겟 비트레이트가 있는데 이 타겟 비트레이트는 뭐냐면 지금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0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메가, 초당 10메가를 기준으로 해서 압축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H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메가 정도까지만 렌더링을 걸어도 깨끗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프리뷰로 렌더링을 건다 이런 경우에는 뭐 5메가나 10메가나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해도 되고 좀 깨끗하게 렌더링을 걸고 싶은 경우에는 뭐 20메가 정도 15에서 20메가 그 사이로 렌더링을 걸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VBR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몇 메가를 할지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 투패스 같은 경우는 맥스 비트레이트가 있어요. 몇 메가까지를 최대로 설정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를 20메가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게 되면 20메가 내에서 얘를 압축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CBR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UHD를 하게 되면 UHD는 어때요? 조금 더 화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UHD 같은 경우는 20메가로 해도 되고 걔는 조금 더 올려서 렌더링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40메가나 30메가에서 40메가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걸면 되는데 여기에서 OK를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시작 지점과 이렇게 끝점 있잖아요. 요게 이제 영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삼각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서부터 렌더링을 걸겠다, 이거는 워크 에리어 설정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영역을 이걸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CBR로 내가 렌더링을 걸었을 때, 지금 10메가로 걸었을 때 얘는 전체 영상이 12메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깨끗하게 렌더링을 걸기 위해서 얘를 20메가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20메가로 했더니 용량이 커졌죠. 얘는 25메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25메가로 한번 렌더링을 걸어 봅시다. 자, 그리고 얘가 저장될 위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얘도 렌더링을 걸 때는 마찬가지로 요 옆에 보시면 이 삼각형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가 렌더링을 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 프리뷰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보값이 여기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얘를 확인해 보면 조금 전에 MOV 파일하고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MOV 파일하고 MP4 파일하고 동영상의 용량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속성에 가서, 자, MOV 파일일 때 얘는 MP4로 렌더링을 걸었을 때의 속성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MOV로 렌더링을 걸었을 땐 155메가예요. 그리고 얘는 26메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렌더링을 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H264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렌더링을 걸었을 때 지금 보면 아까 걸었던 게 이렇게 비활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렌더링이 다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포맷, 다른 압축 방식으로 해가지고 렌더링을 걸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걸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다시 렌더링 가가지고 다시 세팅해가지고 뭐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비활성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밑에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클릭을 하시고 나서 만약에 내가 사이즈를 얘를 좀 1280에 720으로 렌더링을 걸고 싶다. 지금 1920에 108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이즈를 요거 해지하고 1280에 720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또 바꾸죠. 이름을 얘는 2번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렌더링을 거는 거죠. 이렇게 해서 OK 해놓고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사이즈를 또 다르게 또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사이즈를 조절을 하면 돼요. 이번엔 뭐 640에 뭐 360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고 얘 이름은 다시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OK 한 다음에 렌더링을 걸면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걸려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도 걸고 얘도 걸고.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원하는 퀄리티로 렌더링을 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조금 전에 요 명령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 아까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러면 렌더링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닫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매번 같은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느 때는 PNG로 계속해서 렌더링을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MOV로 계속해서 렌더링을 걸고 MP4로 렌더링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 컨트롤 M을 눌러서 제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에 있던 건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압축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고 메이크 템플릿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웃풋 모듈에 대한 템플릿이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름을 하나를 주는 거죠. 이름을 하나 주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퀵타임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느낌표를 하나 이렇게 줘서 맨 위에 나타나게끔. 그래서 퀵타임이라고 제가 이름을 주고 여기에서 에디트를 하죠. 에디트를 눌러서 내가 항상 이렇게 퀵타임으로 만들 거고, 아까 내가 설정했듯이 애플 프로레스 422로 항상 렌더링을 걸려고 해요. 그리고 RGB 채널에
오디오는 오토로 해서 얘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하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OK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아웃풋 모듈 요 삼각형 옆에 보면 이렇게 퀵타임이라는 게 나타나요. 아깐 이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퀵타임이라는 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을 때, 기본 값으로 돼 있을 때 나 퀵타임으로 걸 거야 그러면 내가 설정해 놓은 이 퀵타임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설정한 그대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베스트 세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변경할 내용이 크게 없으면 그냥 베스트 세팅을 놓고 하시면 돼요. 커렌트 세팅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베스트 세팅을 여기서 요거 선택하고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요것만 선택을 하시면 렌더링 걸 때 쉽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장할 위치만 여러분들이 어디다 할 건지 정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할 때는 어떤 포맷으로 렌더링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렌더링은 여러분들이 최종 결과물을 뽑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